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3학년 수송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송기술 산업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성숙산업과 성장산업 그리고 PER 배당. 좀 내용이 좀 많아 보이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보는 관점을 좀 오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핫 이슈가 되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일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얘가 유독 기업 가치가 높아요.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824조예요. 824조면 얼마나 높을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요타 자동차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도요타 자동차가 약 270조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메이저 업체라고 말하는 1등부터 10등, 그러니까 테슬라를 빼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의 모든 기업 가치를 다 더해도요, 얘보다 기업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왔다리 갔다리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그럴 때 그럼 이 회사는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버냐? 조금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자동차 회사는 크게 돈을 두 가지로 번다. 첫 번째로는 차 팔아서 돈을 벌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돈 번다 했지? 자동차 리스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니 리스가 아닌 자동차 캐피탈이라 해가지고, 자동차가 비싸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그때 할부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번다. 파이낸셜로 돈을 번다 했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벌어서 버는 돈이 84%이고요. 그거 이외에 돈 버는 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토모티브 리징이라 써있는 거 이거 아마 리스라고 해서 자동차 빌려주는 쪽인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뭔가 느낌 뭐 같나요? 느낌이 이거 태양광 발전과 ESS 시스템 같죠? 맞아요. 얘네들은요 이 태양광 시설 그 다음에 ESS 시설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앤 아더라고 써있는데 의외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FSD라고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랑 연계가 돼가지고 보험업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대요.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지니까 그것들은 싹 다 날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일반 자동차 회사랑 돈 버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 보이시나요? 자, 5년치인데요. 이때 봐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줄을 쭉 그어봐요. 거의 0달러 근처에 있죠. 주가가 굉장히 낮았다가요.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야, 너 어디 갔냐?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300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때 누가 그렇게 주가 상승을 많이 도와줬냐? 바로 나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개인 개미 주주들이 정말 많이 이 주식을 샀고요. 그랬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했다가 현재는 약 20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답니다. 그럴 때 이 회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회사의 이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매출이 아니라요. 이 매출의 성장을 좀 봐야 돼요. 봐보세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면은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16%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동차 회사 영업이익률 16%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얻지 못해 이전에 있는 자동차 회사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했는데 자동차라고 말했던 산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충 봤을 때 영업이익률 잘 나와야 10%예요. 못 나오면 5%대도 나와요.
그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게 됐느냐? 일단 이것부터 말해볼게요.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걸 알아보면 돼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외국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다 떠요. 거기에서 봐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1등이 바로 테슬라예요. 2등은 애플, 3등은 엔비디아, 4등은 이게 울트라 QQQ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가장 잘 나가는 100대 기술주를 3배로 레버리지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슬라라는 거 하나를 US 달러로 10빌리언 달러만큼 샀다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14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는 거지. 이게 2등, 3등을 2, 3, 4, 5등을 다 더한 것보다 이게 훨씬 많이 있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샀는데요.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관계자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했느냐?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현균의 떡볶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현균의 떡볶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는 대략 한 달에 1,000만 원의 돈을 벌고요. 그 중에 매출, 영업이익이 500만 원, 순이익이 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1년으로 대충 환산해보면 1년으로는 대충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1년에 그냥 10배 정도 한 건데요. 매출 1억에 영업이익 5천만 원, 순이익 4천만 원인 현균의 떡볶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때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실제로 있다면 되게 좋은 회사예요. 되게 영업이익 좋은 회사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옆에 이런 회사가 하나 더 세워졌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현균의 마라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마라탕인데요. 이 마라탕은 매출은 7,500이고요. 영업이익 4천, 순이익은 2,5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문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개의 기업들 중에 한 개의 기업을 산다면은 이 기업들을 얼마 주고 살 거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자, 일단 현균의 떡볶이에 대해서 얼마 주고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내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면 조금씩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 매출이 중요하다 했어요? 아니지. 여기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했지. 왜냐하면 이 이익을 봐야지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냐라는 개념이 된다 해서요. 여기에 돈에다가 몇 배, 예를 들어서 곱하기 10배를 해서 4억을 주고 이 회사를 사게 되면은 대략 10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두 개의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회사가 더 매력적일까요? 하나는 순이익이 2,500이고 또 하나는 순이익이 4천만 원이면 당연히 이 회사가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료를 봐볼 거냐면요. 조금 더 과거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보실래요? 자, 과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현균의 떡볶이의 2022년 자료가 아니라 2019년 자료부터 2022년 자료를 봐볼 거고요. 현균의 마라탕도 똑같이 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럴 때요. 현균의 떡볶이는 이때는 8,500, 9,000, 9,500, 1억. 우리가 대략 1년에 500만 원씩 돈을 더 벌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순이익에 꽂혀가지고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던 기업이고요. 현균의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지금 얼마씩 성장하죠? 1,500만 원씩 돈을 더 벌고 있어요. 1,500, 1,500, 1,500씩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 어떤 회사가 더 매력적인가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만하지.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인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려면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돼요. 이익률을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두 개의 이익률을 잘 봐봐요. 이쪽은 이익률이 29, 33, 36, 40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익률이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팡팡팡 올라가고 있지. 그렇다면 이쪽이 더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회사를 지금의 현재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사의 10년 뒤를 봤을 때 얼마의 돈을 벌 거냐를 봤을 때 어떤 회사에게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그대로 테슬라나 도요타 자동차에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 두 개는 레버뉴라고 써 있는 거는 매출이거든요. 자, 두 회사의 매출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분기별 매출을 쭉 봤는데 하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또 하나는 쭈루루루룩 올라가요. 두 개의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가 도요타 자동차고 어떤 회사가 테슬라인지 구별되시나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다시피 여기가 테슬라고 여기가 도요타 자동차예요.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쭈루루루룩 올라가고 있고요. 도요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회사를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약간의 트릭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트릭이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숫자가 달라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보면 숫자 보이니 0에서 20, 40, 60, 80이라고 숫자가 써 있어요. 얘가 80 라인이거든. 도요타 자동차는 얘가 240, 260, 280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자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를 한번 봐볼게요. 바로 이 자료예요. 도요타 자동차랑 GM이랑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얼마의 매출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도요타. 도요타의 매출이 이만큼 높아. 그리고 그 아래에 제너럴 모터스 GM이 있고요. 테슬라는 현재 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현재는 GM과 도요타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거야. 근데 하나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하나는 아래에서 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회사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많이 보냐면 이런 자료를 봐요. 이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우리가 두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는 건데요. 두 회사를 쓱 한번 봐볼게요. 자, 도요타 자동차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기 주가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는 주식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낮게 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이나요? 마켓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마켓캡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보고 말하거든요. 이쪽은 마켓캡이 625고 여기는 190이라고. 즉 여기가 훨씬 더 높다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라고. 왜 이상한 거라고? 우리가 봤을 때 얘보다 얘가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회사인데 이쪽이 더 높게 돼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 회사에다 순이익에다 곱하기 해가지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줄 때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에 곱하기를 많이 해준 걸까요? 당연히 테슬라에 곱하기를 많이 해준 거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 그걸 우리가 비교해주는 지표가 우리가 있는데요. 그걸 비교해주는 지표를 뭐라 부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PER, 퍼라 부르고요. 미국권에서는 PE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PE 레이시오. 여기에서 P라는 건 Price in Earning Ratio 해서 가격과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두 회사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 회사, 우리가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PER을 몇 배를 해줬냐? 10배를 해줬어요. 10배를 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90 빌리언이었잖아요. 190 빌리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회사의 10으로 나눠보면 대충 19 빌리언 나오지. 이 19 빌리언이라는 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고. 영업이익이 약 1년에 19 빌리언만큼 돈을 버는,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뜻이야. 근데 이쪽은 바보잖아요. 곱하기가 몇이 됐지? 58이 됐어요. 곱하기가 굉장히 많이 됐지. 그래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랑 미국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PER은 평균 PER은 10배예요. 한국은 10배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돈을 조금 더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 15배 정도 돼 있어요. 즉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PER을 높게 쳐주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는 PER을 조금 낮게 쳐줘요. 근데 그렇다라고 따져도요. PER이 58배는 높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은 PER을 받는 기업들은 우리가 성장 주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있는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이 회사가 잘 나갈 거라 보니까 그걸 보고 지금 조금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 기본이 15라 했잖아. 근데 여기는 10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회사는
앞으로 점점 더 잘 나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네, 지금 잘 버는 돈으로 그냥 잘 버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딱 이야기 들을 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테슬라가 좋을까요? 여긴 좋은 점이 없을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우리가 도요타 자동차의 현재 가장 큰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이 자동차 회사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 미래는 불확실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따박따박 돈이 꽂히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돈으로 우리가 이 회사 주식을 산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린 보고 뭐라 부르냐? 배당이라 불러요. 이 회사에서 배당이라는 걸 줄 수 있는,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식회사에서 그 사람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정한 돈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 나라 돈으로 주거든요. 이거는 둘 다 미국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달러로 돈을 준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배당, 영어로는 디비던드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아래쪽에 써 있어. 이게 두 개의 기업 가치잖아요. 두 개의 기업 가치 말고요. 배당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이 배당인데요. 배당 부분을 봐보면요. 이 회사 테슬라 같은 게 배당 따위는 없어요. 안 줘. 근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배당을 얼마를 주죠? 3.96달러. 그래서 우리가 연으로 따지면 2.90%만큼을 준다. 2.90%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주식 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 이 3.96달러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도를 매년 준다는 거야.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지? 예금이자랑 비슷하지. 예금이자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예금이자는 우리가 그 이자라는 거는 약속이지. 이자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개념이지만 이 배당이라고 말하는 거는 약속을 꼭 지키지 않아도 돼. 만약 우리 회사가 올해 돈이 만약에 많이 못 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 줘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돈을 기본적으로 잘 버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주주와의 약속이라 생각하고요. 매달은 아니어도 분기가 아니면은 반기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돈을 꽂아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 너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 네가 매년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준다면, 네가 매달 나에게 돈을 준다면 나도 이 돈을 너에게 맡길 수 있어. 차라리 은행보다 네가 더 난 믿을만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회사에게 보통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만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 회사는 현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현재 돈이 별로 없고요. 돈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성장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여러 가지 R&D에 투자하고요. 기업의 캐펙스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오히려 돈을 쓰지 그걸 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두 개의 회사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는 조금 젊었을 때는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좀 사고 조금 나이가 먹어서는 현금이 꽂혀야지 그 현금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니까 젊었을 때는 회사를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 회사 안 다닐 때는 오히려 이런 배당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배당 투자로 대부분 좀 매력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답니다. 왜냐? 이 회사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주제 뭐였죠? 성장하는 주식과 그 다음에 성숙되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PER과 배당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이런 부분도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또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렸죠? 미안해요. 우리 지금 학교가 감사 기간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끝. 안녕.